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만개 전 반드시 대폭락 온다. 그러나 그전엔 대폭등 온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여러가지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하던 향후 전망과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가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만개 전에 대폭락과 대폭등이 온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되짚어 보면 기술혁명,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에는 버블과 폭락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폭락이 있은 후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버블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가깝게는 2008년 금융위기 스마트폰 중심의 모바일 시대로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2006년과 7년 글로벌 경제 호황이 있었고 그리고 경제 침체가 있었습니다. 모바일 시대로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많은 서비스들이 이 시기 이후에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멀리는 1999년 IT 버블이 있었는데요. IT 버블이 있은 후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IT 버블을 전후로 해서 인터넷 시대가 개화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전에 1950년부터 70년대 초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는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 시기를 두고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렀는데요. 이 시기가 끝난 직후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있은 후에는 컬러 TV의 시대가 열리면서 미디어 콘텐츠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기술혁명,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에는 항상 버블, 호황과 폭락, 침체가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금융의 버블과 기술의 과잉 투자가 선행적으로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이 버블에는 금융이라는 게 따라다니게 되겠죠. 버블이라는 것은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미국 증시를 통해서 금융과 기술의 과잉을 한번 점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 미국 S&P 500 지수는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시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 주도주를 살펴보니 첫 번째가 은행주고 두 번째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운송인데요.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첫 번째로 금융, 두 번째로 기술 반도체 분야, 세 번째로 기술 자동차, 즉 전기차와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현장에서는 금융이 주도하고 있고 그 뒤를 기술이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19년 1월에는 약간 다른 양상이었는데요. 반등장에서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기술주들이 반등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은행주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금융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버블의 선봉은 금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미국 연준이 600억 달러를 들여서 국채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사실상 양적 완화에 돌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금리 인하까지 단행을 했죠. 자, 그러면서 미국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위험 투자를 금지했던 볼코르를 완화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위험 투자를 승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10월 9일 기사고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패드는 그동안 축소해왔던 자산 규모를 다시 늘린다는 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산을 줄여왔는데 이제는 다시 자산을 늘려가면서 지속적으로 늘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에는 많은 돈들이 풀린다는 점인데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돈들이 풀리는 시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술주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가파르게 지적재산권, 무형자산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부터 또다시 커지고 있는데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 더
시계를 넓혀 본다면은 1960년부터 2010년까지, 자 80년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진입할 때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IT 버블을 전후해서 완만한 증가가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큰 폭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과거 버블 시기의 증가폭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완만한 기울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좀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면은 본격적인 버블 장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이런 변화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역시 GDP 지출에서 지적재산권 중심의 투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는 거의 없었다가 2000년대 IT 버블 전에 좀 증가폭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2010년 이후에 잠시 주춤하다가 최근 들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돈들은 금융과 지적재산권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점,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 그리고 경제인데요. 자, 트럼프 재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적 블룸버그를 만났습니다. 자, 재선을 위해서는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됩니다. 중산층 감세 카드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1.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0조 정도 되는 돈을 쓰는 인프라 공약, 이것도 이제 슬슬 시동을 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감세와 인프라 공사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세계의 경제는 지금 상승권이 아니라 바닥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만 봐도 지금 바닥권이라는 거 잘 알고 있고, 유럽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 폭락은 언제나 호황의 정점에서 찾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떨어지려면은 호황의 꼭대기에서 폭락을 했지, 바닥권에서는 폭락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면 미국의 경제 지표 경기 고점은 2018년 2분기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은 거의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로존의 경기 저점 역시 2020년 1분기로 예상이 되고 이때부터 반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2020년 1분기가 최저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글로벌 경기는 지금 최저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락을 기대하는 것보다 상승을 기대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은 과연 아닐까? 미안하지만 한국도 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분산 투자는 기본이지만 한국 비중 조절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대부분의 경제 지표들이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상당히 나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경제 지표들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봐야 됩니다. 자, 지금 경기 선행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고 있다는 거 여기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재고 지수가 떨어지고 재고 증가율도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가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긍정적이지만 이것만 소개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다른 지표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상승의 신호는 충분합니다. 분위기가 좋으면은 오버슈팅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추이와 코스피 실적 달성률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빨간색이 원달러 환율이고 코스피 실적 달성률이 검은색입니다. 자, 이 코스피 실적 달성률은 1년 6개월 후행하는 특징을 가졌는데요. 후행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높게 상승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 상대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실적 달성률 그래프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여러 기관에서 내년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2019년에는 85조 원에서 95조 원 사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4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가 이 정도가 되는데요. 어쨌든 2020년에는
107조 원에서 120조 원 사이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래프에서 이 107조 원 그래프가 이 정도고요. 120조까지 간다면 이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코스피는 이렇게 더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과거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글로벌 호황이 왔을 때 이 코스피 지수는 실적 달성률을 상회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차화정 장세 때도 실적 달성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글로벌 호황이 또 찾아오면서 실적 달성률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우리가 뭐 2,800, 3,000 부근까지도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한번 품게 됩니다. 물론 당장 2020년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요. 자, 길게 봤을 때 한 2021년까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폭락을 외치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자,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부동산 상승을 보면서 배도 아프고 자책도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지금껏 폭락을 외쳐왔는데 이제 와서 태도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그렇지만 앞으로 2, 3년 정도는 더 폭락을 외쳐야 할 듯 합니다. 마음 다잡으면서 자, 오늘도 폭락을 외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관성 있는 태도 응원합니다.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나에게 남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폭락이 온다면은 서민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이번에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가면 신부는 확실하게 두 개로 나눠질 것입니다. 초양극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달콤함을 누리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하십시오. 아직 기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차 산업혁명 만개 전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